꿈은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여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2030년 동계올림픽 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올림픽 금메달을 제다고 싶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등이 되고 싶고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환경이 꿈의 크기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땀과 열정만으로는 버거운 현실. 세상의 벽에 부딪혀 주저앉고 싶을 때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꿈은 날개를 달고 높이 비상합니다. Dan aku orangnya penasaran terus gimana caranya aku bisa sesuai target yang aku mau. Itu menurut aku tantangan yang paling susah waktu aku nari itu gerakan tangan sama kakinya. 꿈을 향해서 가는 그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에는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힘찬 도전의 발걸음.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평소와 달리 기척이 없자 엄마가 방문을 열어봅니다. 비호야, 비호야, 일어나야지. 겨우 몸을 일으키는 비호. 늦었다 오늘. 응? 늦었다. 네, 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인 비호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을 이끌어갈 주역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유망주입니다. 없어. 매일 2시간씩 이어지는 새벽 훈련. 비호는 밴쿠버와 토리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이호석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이호석 감독 밑에서 훈련을 하면서 비호의 실력은 부쩍 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오는 순발력과 빠른 스피드는 비호의 주특기. 몸집이 큰 고등학교 형들 사이에서도 뒤지는 법이 없습니다. 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몸이 살짝 느려지니까 그걸 이제 대처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면은 괜찮게 이길 수 있습니다. 유치부 대회를 휩쓸며 방송에도 출연해 유명세를 탔던 비호. 하지만 비호에겐 4살 때 우연히 스케이트를 신고 처음 얼음판에 섰을 때의 기억보다 더 강렬한 건 없습니다. 처음엔 되게 신기했죠.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게 실제로 얼음 위에서 타보니까 재밌고 신기해갖고. 초등학교 때 청주에서 서울로 전학한 비호. 자신의 꿈을 위해 온 가족이 이사까지 하며 뒷바라지에 나선 것을 잘 알기에 비호는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점점 잘 타는 것 같아요. 속도 올리는 거라든지 발 움직이는 거. 쟤는 어떻게 저렇게 타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고 배울 게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비호는 처음에 만났을 때에도 물론 잘 타기도 하지만 일단은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비호는 인기 최고입니다. 비호가 이제 인기 만땅. 비호 이제 얼굴도 귀엽고 실력과 스타성과 얼굴까지. 하늘을 나는 호랑이. 비호 날다 비의 호랑이고. 올림픽 대표로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빙상장이 아닌 교실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자기의 고민을 일단 스텝 A부터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요즘 비호의 최대 고민은 과연 뭘까요? 요즘도 힘들어? 네, 맨날 힘들어요. 아이고. 비호가 워낙 좀 해맑고 순수하고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정말 너무 밝게 너무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예뻐 보여요. 네, 그래서 항상 응원하게 돼요, 비호. 영어보다는 부담이 덜한 국어 시간. 그런데 새벽부터 고된 훈련을 했던 탓일까요? 비호에게 가장 힘든 싸움은 졸음과의 싸움인 것 같네요. 집에 오자마자 그대로 잠들어버린 비호. 늘 잠이 부족한 아들이 안쓰러워 엄마도 깨우지 않습니다. 쇼트트랙 선수 한 명을 뒷바라지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빙상장 대관료와 훈련 비용, 그리고 고가의 스케이트 장비까지. 그래서 비호는 스케이트를 더 잘 타고 싶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엄마에게 유일한 에너지는 자신뿐이라는 걸 아니까요. 새벽 훈련 갈 때도 또 제가 자고 있으면 제 잠을 깨울까 봐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다든가, 제가 힘들어하면 엄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뭐 사랑해 이런 얘기도 해주고 하면 철이 좀 빨리 들었다, 대견하다 느껴요. 그간 비호가 딴 메달들 전부 다 합치면 몇 개나 될까요? 정확히 세본 적은 없어갖고 금메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쇼트트랙 말고 다른 운동을 하자고 해봤지만 비호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꿈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엄청 춥거든요. 냉동실만큼 완전히. 그럼 저는 그거 보내기 싫어가지고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선생님 말씀 듣고 그러더라고요. 4살 때부터. 내 꿈은 스케이트 선수니까는 그걸 하겠다고 어릴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이 많은 메달들에 꼭 더 하고 싶은 비호의 다음 메달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 2030년 동계올림픽 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메달이 제일 따고 싶죠. 쇼트트랙 경기에선 넘어지면 끝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비호는 그리 겁먹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넘어지지 않는 거니까요. 넘어지면은 약간 슬픈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타는 거죠.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죠. 올겨울 얼음판 호랑이의 활약을 기대할게요. 푸른 산자락에 들어앉은 노비타스 음악 중고등학교.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신혜의 전공은 성악입니다. 그 라보엠의 꽌도 뱀보라고 하는 곡인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막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노비타스 음악 중고등학교는 음악에 재능 있는 여학생들을 위해 지어진 학교입니다. 기숙형 학교로 24시간 늘 함께하다 보니 학생들은 친구 이전의 가족입니다. 평소에 막 장난치다가 성악할 때만 보면 뭔가 언니도 저런 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설에서 생활해온 신혜에게 어쩌면 꿈이란 말은 사치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음악을 하기 전에는 꿈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먹고 자고 이런 것밖에 그냥 미래를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오고 나서부터 내가 뮤지컬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주말 아침, 신혜와 친구들에겐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지냈어? 네. 얘들아 어서 앉아. 네.
저희 그 레슨 선생님 소프라노 박성희 선생님이십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 가서 레슨을 하고요. 그 한 번 갖고는 좀 너무 부족해서 주말에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음악이 아니라 영어네요. 중요한 거는 지금 고등 영어에서 단어 외워야 되니까 우리 단어 보고 실전, 문제 풀기. Description. 알고 보니 노래뿐 아니라 성적까지 챙겨주려는 멘토 박성희 소프라노의 배려였습니다. 성악과를 가기 위해서는 실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학과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저는 강조하고 있죠. 본 수업인 성악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신혜야, 발성부터 하자. 네. 자. 숨 쉬고. 유럽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박성희 소프라노가 아이들과 인연을 맺은 건 4년 전. 세상에 두려움을 지닌 아이들에게 다가가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신혜는 마음의 틈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신혜의 첫인상은 좀 한쪽에 이렇게 구석에 있었어요. 6개월 동안은 눈을 못 마주치니까 뒤돌아서 노래를 배웠었어요. 사탕을 두고 간다던가 음료수를 두고 간다던가. 그래서 아,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얼마 전 열린 큰 콩쿠르에서 신혜가 고등부 성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안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이 그날에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2등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불렀더니 1등? 되게 많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늘 사랑이 고팠던 아이들에게 이곳은 엄마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딜일은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맘대로 하는 경향이 조금 많았었는데 선생님 만나고 많이 없어졌죠.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이탈리아에도 함께 다녀왔는데요. 오페라의 고향인 이곳에서 공연했던 기억은 아마 평생 못 잊겠죠? 타국에 가서 외국인 분들만 있는 앞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신났고 재밌고 또 선생님이랑 같이 섰던 거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좋았어요. 그때 되게 잘했잖아. 이런 거. 매일 밤 잠들기 전 뮤지컬 무대에 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는 신혜. 그 꿈의 제일 첫 번째 지지자 역시 박성희 소프라노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신혜에게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리겠죠? 80점? 80점. 왜요? 조금 더 자신 있게 하면 너무 예쁜데. 92점. 좀 더 웃으면서 해야 되고 더 이렇게 감정을 풍부하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돼요, 신혜야. 그래야 무대에 서지. 그치? 겨울이 추울수록 봄이 더 따뜻하게 온다고 하죠. 신혜와 친구들에게 곧 다가올 꽃 피는 따스한 봄날을 기대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이제 신혜는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날아가 희망으로 닿기를 꿈꿉니다. 막 지쳐있거나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용기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폭염의 오후. 날렵한 발재간과 수비를 뚫는 돌파력을 선보이는 이 선수. 하지만 진짜 포지션은 골대를 지키는 수문장입니다.
눈빛을 일단 처음에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발의 끝을 보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꺾일 때 이 방향 많이 봅니다. 한국 축구 거미손의 맥을 이어갈 주인공 이건혁 선수입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팀 감독님의 제안으로 시작한 골키퍼. 그런데 막상 서보니 그곳이 바로 딱 맞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승부차기에서 권혁이가 한 3개, 4개 정도 한 번에 막는 거 보고 아, 얘는 진짜 되겠다. 진짜 들놈이다 싶었죠. 요즘 건혁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개인 체력 훈련입니다. 네. 아홉. 열, 갑니다. 그, 하나. 둘, 오케이. 네.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을 때 한 개만 더. 이렇게 체력의 한계를 늘려가는 이유는 유럽 선수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 프로구단 입단이 결정된 건혁. 국내 골키퍼로는 최초의 유럽 진출입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지? 출국 얼마 진짜 괜찮아. 처음에는 그 정도 했는데 가는 게 날짜가 임박해 오니까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아니 뭐 저렇게 뭐가 있어? 어차피 너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특징을 나는 좀 잘 살렸으면 좋겠어. 16살 때부터 독일과 터키 팀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지만 이번엔 프로구단 입단.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어린 나이에 나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걸 보면은 대견하기도 하고 차근차근 내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정상에 있지 않을까. 출국을 앞두고 어머니랑 형과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도 투정 한 번 없었던 건혁. 듬직한 덩치만큼 속도 깊은 아들입니다. 키울 때 보면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힘들지 않아 보면 안 힘들다고 하고 이겨내더라고요. 힘들다고 말하며 기댈 곳조차 없었던 세 식구. 그런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아이 리더 후원이었습니다. 아이 혼자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구청에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그 재능 있는 아이에 대해서 후원을 해준다는 곳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진출할 때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이렇게 지원을 더 해주셨어요. 건혁이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초등학교. 오랜만에 후배들과 어울려 공을 차봅니다. 어린 날에 자신을 닮은 후배 골키퍼에겐 집중 특별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한 발 더 나가. 봐봐, 한 발 더 나가도 돼. 그냥 각이 넓잖아. 후배를 위한 조언 속에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들어 있습니다. 실수는 해도 돼. 그 다음이 항상 중요한 거야. 후배에겐 오늘이 잊지 못할 하루로 기억되겠죠? 항상 안 다치게. 네. 축구를 향한 꿈과 열정. 건혁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왕 시작한 거 남자답게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등이 되고 싶고요.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꼭 뛰고 싶습니다.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악기를 하고 있는 첼로를 주로 하고 있어요. 첼로 음색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꼬마 소녀. 첼로를 시작한 지 4년 차. 하지만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윤수환 어린이입니다. 처음 콩쿠르 나갔을 때인데 6학년 오빠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떨렸는데 그 1등 받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수환이 첼리스트의 꿈을 가지게 된 건 아마 엄마 뱃속에서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모두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빠와 언니까지. 수환이네는 음악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음악은 저희 가족을 설명해주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늦은 저녁. 오늘은 레슨이 있는 날입니다. 안녕 수환아. 그래 잘 있었어? 3분의 1. 수환의 레슨 선생님은 연주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차세대 첼리스트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 첼리스트 김태우. 여기서 올라갈 때 왼손을 조금 저으면서 좀 더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어.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수환. 스승의 눈에 그 열정이 보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일단은 표현력이 참 좋아요. 수환이가 자기가 온전히 자기 몸을 이렇게 악기에 맡겨서 연주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연주가 나와요. 어린이답지 않은 프로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곡은 내일 있을 특별한 무대에서 연주할 곡인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꾸밈을 넣어도 돼. 악보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연주하는 게 무엇인지 수환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내일 연주를 기대해도 되겠죠? 다음 날, 오늘 행사는 아동복지 전문기관과 한 자동차 기업에서 장학금 후원을 받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수환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참여인데요. 장학금으로 마련한 새 첼로를 들고 섰던 무대. 수환에겐 이 모든 것이 마법 같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아이의 실력도 그만큼 더 잘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렇다. 오늘 수환은 첼로 연주자로, 엄마는 반주자로 함께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하라고 했던가요? 긴장한 기색도 없이 가뿐하게 리허설을 마쳤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초대 공연을 하는 프로 연주자들의 연주에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수환. 300명 앞에서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제 앞에 그 이제 첼리스트 분이 연주하시니까 그거에 약간 비교될까 봐 조금 무섭기도 하고. 드디어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순서는 다가오고 입술은 바짝바짝 탑니다. 과연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챕터를 열어줄 윤수환 학생의 첼로 무대,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드디어 끝났다. 오늘 멋진 무대의 경험으로 한 걸음 더 꿈에 가까워졌겠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아이들이 세상의 리더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아이리더 사업은 단순한 후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장학 사업과 다른 점은 장학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정말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대식이나 캠프, 그리고 컨설팅, 여러 가지 그런 재능 멘토링을 통해서 아이가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인재양성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어린이는 3,133명, 총 지원 금액은 326억 3,300만여 원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큰 효과는 선한 영향력이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항상 건혁이하고 저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다 더 많은 거를 보답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서 후원도 더 많이 하자. 제가 더 나중에 더 큰 선수가 돼서 더 좋은 선수가 돼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해외의 아이 리더들을 만나러 가볼까요?